제가 옳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로도라님 그 법문에서 부처님이 만일 떠나시지 않으셔도 됐다면은 가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부처님께서는 가시지 않아도 되셨다면은 이 세상에서 천상세 세상에서 무엇을 더 하시려고?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단지 가출을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는 했죠. 예, 제가 뭐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떠나시지 않으셔도 됐다면은,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 계실 수 있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요. 예. 물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물론 당연히 죽지 않으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죽지 않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뭐 법을 더 펼치시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뜻이 있었던가 하여튼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법을 펼친다고 해서 바로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신 거지, 뭐 법을 막 펼치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가출하시기 전에 그런 깨달으셨다면은 굳이 가출을 안 하셨을 거다, 출가를 안 하셨을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 그런데 당연히 그때는 깨달으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서 떠나면은 괴롭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걸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법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깨닫고 보니 법이라는 것이 따로 구할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경험이 그러하미니. 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떠나시기 전에 깨달음이 있으셨다면은 굳이 뭐 가정도 나라도 버리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다. 그냥 가정생활 그대로, 나라의 뭐 왕 그대로 그런 삶이셨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였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산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저 부처님처럼 세상을 떠나서 저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굳이 세상을 떠나야 될 문제가 아니다. 세상을 떠나서 저 숲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는 요 경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지, 요 부산 시내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는 요람이 세간과 출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다 부처님이 그런 경험을, 깨달으신 경험을 나눠주셔서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야 뭐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출세간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세간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함을 이야기했던 거였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하면은 조금 이해 폭이 넓어서 생활하기도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한쪽 사람만 한다 이럴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혜가 있으면은 거기 우보고사님 같이, 뭐 예를 들 분이 안 계시니까 우보고사님 같이 지혜가 생기시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하고 그분들하고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남편하고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무지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분법을 많이 했어요. 하긴 나름대로 했는데 일단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족되지 않은 네, 뭐 충족되지 않은 뭐 욕심 또는 욕망, 예, 욕망과 해소되지 않는 화학. 화. 그게 많다 보니까 어느 때는 본인도 그래요. 아, 내가 이것도 욕심이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그 끈을 또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또 그 당시에 그 어떤 식으로 했는데 해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된 상태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렇게 또 스텝을 밟아서 간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행복하고 좀 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저는 얼른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한 미련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남편은 이제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참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결혼을 제가 해가지고 남편을 뭐 서포트도 못하고 이해도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건 있어요. 이거 좀 이렇게 지혜로웠더라면은 근데 그래놓고서 금방 또 제가 또 돌아서서 생각하냐면은 그렇다고 그게 더 좋았을까? 뭐 이러면서 제 변명 아닌 변명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 그런 것도 지나가는 거죠. 예. 자, 정말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일까?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인연이라면은 부처님 만난 인연이 굳이 말하면 좋은 인연 아닐까요? 근데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이 돈이 많나요? 뭐 권력이 있나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지요?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나요? 돈 많은 사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돈 벌 기회가 많게 되든가 또는 권력 있는 사람과 인연이 돼서 나도 권력을 즉 국회의원 보좌관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인연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식 취직해야 될 때 부탁해가지고 취직해 줄 수 있는 인연 이런 것을 좋은 인연이라고 그러겠죠.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런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 남편을 잘 내조를 해서 남편이 훌륭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총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이 되고 뭐 더 돼서 대통령까지 되면 좋겠지만은 뭐 교육부 장관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내조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그게 좋은 인연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좋은 인연일까요? 그러면 이제 복부인으로서 치맛바람 일으켜서 뭐 교수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굴려가지고 저 어디 그 해운대 개발될 때 부동산 사가지고 돈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좀 이 교수 학자에게 좀 명예라든가 그런 것이 좀 충족되도록 내조해주는 그것이 좋은 인연일까요? 어떤 게 좋은 인연일까요?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은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근데 대통령이 돼도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갈등나겠어요. 또 야당의 대표를 다수당의 대표를 표결만 국회에서 표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사실 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그 충족이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욕심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재벌들이 만족한 재벌 보셨나요? 재벌도 그 중에 사업장 중에 하나가 망하면은 그것 때문에 온갖 고민과 고통이 있고, 또 잘 되면은 더 크게 키우려고 또 욕심에 빠져서 힘들고. 자, 그렇게 욕심을 충족시키고 화를 해소해 가는 그런 걸로서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조를 잘하는 걸까요? 좋은 인연이란 어떤 겁니까? 바로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인연, 그러함이 좋은 인연이죠. 왜? 그래야만 진정 자유로움이 되니까.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권력을 잡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그러함을 좋은 인연으로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은 애초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어차피 먹고 사는 데는 뭐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자기는 돈이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가출 또는 출가하신 부처님은 바보잖아요. 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훌륭하신 분, 성인이라고 그랬지, 세상의 권력을 쟁취한 사람, 세상의 부를 얻은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봐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잊혀지죠? 자기들끼리 훌륭하다라고 해서 뭐 제사를 뭐 뻑적지근하게 지내고 기념을 한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누가 기억하고 그러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수두룩 빡빡해요.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자기만 뭐 삼성 창업주 무슨 회장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붙일 줄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 훌륭하다 그러고 누가 길이 나요? 뭐 부처님은 그런 걸 다 버리니까 바보 같은 사람한테 훌륭한 분이라 그러고 2500년이라 그런 거잖아요. 자, 누가 진짜 인연인가요? 누가 좋은 인연인가요? 바로 그런 욕심과 화가 자각되도록 하는 인연이죠.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영광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스스로 자유롭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면은 당연히 옆에서 그런 것이 보이고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지금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게 좋은 인연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히 진정 자유가 되게 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자, 그러함이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광님에게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네요. 뭐 추가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점검하시면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돼요. 스스로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고 이 관념, 그 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렇게 되면요, 저 느티나무가 그냥 지가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땀을 씻어주는 그러한 인연이 되듯이. 자, 그래서 지나가면서 지친 사람이 와서 쉬라라고 하는 것 같은, 느티나무가 주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애써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전부 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고 그러한 도움이고 그런 삶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 좋은 인연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자유로우시면 돼요.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여전히 세간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지 자유 뭐 그런 관념이나 이런 거에 그럴 때
제일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게 여전히 세간살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아까 무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참 어른 되기 힘들어요. 그래. 응? 예. 자기가 어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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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인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상 때문에 그 세간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상, 관념. 바로 내가 어른이라는 관념, 자, 부모라는 관념, 또 내 자식이라는 관념. 이게 다 상이죠. 그로부터 자유로우면은 세간의 삶이 아니게 될 텐데, 그 관념이 딱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세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들렸을 때 무슨 일이 그러더라고요. 어른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다고. 어른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어른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그거 봐요. 어른이라는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면은, 경험이 어떠함인지 이야기하고 살면은 전혀 힘들 것도 없고 그럴 텐데, 어른이라는 그 관념 기반에서 어떤 노릇을 하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관념대로의 삶이 아니에요. 봐요.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한번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랬는데, 무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마음대로 되는 삶과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대로 되는 삶이에요. 마음대로 되는 삶이니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이죠. 그러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딱 그 차이인 거예요. 자, 마음대로 된다. 이때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마음,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마음, 어른으로 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또 내가 어른이고, 그러니까 저건 내 자식인데, 그러면 나는 부모고 저는 자식인데, 부모와 자식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마음. 자, 계속 이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사람, 마음대로 된다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거예요. 바로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생각대로라고 하는 요게 상이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던 착각, 생각대로, 알아지는 내용대로라는 이거예요. 자, 바로 그 착각을 다른 말로 상 또는 관념 또는 견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관념 기반의 삶이면은 거기 따라서 그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어른 노릇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어른 노릇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어른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어른 노릇을 잘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른 노릇을 어떻게 해야 잘해요? 여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처세술 또는 이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나만 어른 노릇 잘해가지고 되나요? 상대방이 그런 것을 어른 노릇 잘한다고 생각지 안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 나만 잘해가지고 될 문제라면 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세상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봐요. 청국장을 내가 아무리 잘 끓여줘도 맛있다는 놈이 있고 맛없다는 놈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떡하라고. 응? 그런데 자꾸 청국장을 잘 끓이려고만 해요.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어? 어? 며느리가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잘 배워가서 시어머니 좀 어떻게 입맛에 맞춰볼 거라고. 요리학원에서 배운 대로 시어머니 입맛이 그런가요? 그런데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기 전에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 배우고 저 재벌집에 시집 가려면 뭐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나 뭐 요리도 배우고 뭐 또 배우고 예법도 배우고 사실은 뭐 재벌집이 뭐 원래부터 양반이었나? 그러니 뭐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게 지금 와서 흉내 내는 거지. 사실은 뭐 거기 뭐 그 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자,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어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관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즉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그러함이 진짜 어른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건강교육으로 표현하면 뭐죠? 어른 노릇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이름이 어른 노릇이라는 거예요. 네. 자, 어른 어떤 게 어른일까요? 자식들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라고 맨날 판단해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 쏘갈머리가 요만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은 정말 이 어른 속이 어른답게 크다라고 한다면 어떠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잘잘못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게 또 그러면은 아이고 못해도 잘해도 이러면 이제 큰 어른인가? 그래도 속으로는 또 스스로 괴로울 텐데 이래가 주세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자, 뭐예요? 결국에는 어떠함이겠어요? 관념이 아닌 경험 실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이 정말 큰 어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진정한 큰 어른이라고. 진정한 큰 어른이 누구겠어요? 부처님 같은 분이 가장 큰 어른이죠. 우리가 경험 실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함이겠어요? 자, 그러면 경험 실제 뭐이고 법만 이야기하면 이 현상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응? 다 생각 내용대로 실제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살아? 자, 간단한 거죠. 우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자기의 생각 내용을 실제라고 착각한 사람들의 삶이죠. 자식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이 세상 만난 사람 누구나 그러한 거죠. 자, 그러하다는 것을 알죠. 그러하는 거 알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나 또한 아파트가 아파트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남자가 남자로 보이고 이런 거죠. 단지 그런 것은 생각 내용으로 실제 경험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요 생각 내용대로 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생각이 든다. 또 너는 그런 생각이 드냐? 라고 살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생각이 항상 이야기하면 되죠.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너는 그런 경험이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런 삶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 이 생각대로 실제라고 우리 서로 피차 고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 어쨌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란 그런 거다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아마 상대방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또는 우리 엄마는 정말 훌륭한 어른이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노릇 하기가 어렵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응?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도대체 경험하고 다른 어른 노릇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이 우보사 얼굴에 스스로 검칠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우보사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래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대학교 딱 들어갈 때부터 하나도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경제적인 것은 일체 도움 줄 수도 없고 뭐 네가 취직한다든가 뭐 한다는데도 일체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친구들한테 자기는 가장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그런데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냥 자기한테는 존경하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보살은 어른 노릇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봐요. 어른 노릇을 뭘로 했어요?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뭐 명예가 있어서 명예로 한 것도 아니죠. 저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또는 뭐 다른 이권의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도움도 없어도 최소한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규정하지 않고 잘 사니 못 사니라고 평가 판단하지 않고 항상 서로의 견해는 서로의 견해로서 너는 네 견해 나는 내 견해 자 항상 이 견해라는 것의 사실 실제가 어떠합니까? 대화를 해도 둘이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둘이 막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대화를 해도 그런 문제 자 네 생각과 내 생각 그냥 생각이고 그러면은 네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 뭘까? 이런 거니까 둘이 논쟁이 아니죠. 자 이런 대화도 얼마든지 아들하고 5시간씩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불편하지 않고 같이 뭔가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서로 불편하지 않고 뭐예요?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자 그러니 오히려 어른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게 어른 노릇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특별히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생각, 그건 네 생각,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뭘까? 자, 그냥 이런 이야기 한 것일 뿐인데 세상 사람들의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맨날 서로를 규정하는 거죠. 잘했니? 못했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온통 맨날 규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 거기서 답답함도 느껴지고 화도 일어나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 삶에 불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빠랑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는 세상 나가서 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온갖 그런 사람을 만나봐도 우리 아빠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자기는 마음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답답하지 않고 불만이 아니니 뭔가 자기 삶의 점검이 일어날 뿐이니 그리고 오히려 괴로웠다는 것이 그래서 괴로웠구나라는 자각이 되니까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고야. 돈을 안 줘도 집 안 사줘도 돈 안 줘도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딱 그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거 살면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또 한번 살아보시고 또 다음에 경험 에이씨 무거워서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